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정부의 신규 행정명령 발표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금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및 미 대북제재법 이행을 위한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추동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행사 참석차 3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방한하는 장 마크 에호 프랑스 외교장관과 3월 24일 목요일 오전 제1차 한 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 프랑스 정상회담 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한 프랑스 양자 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략대화에 앞서서 양국 외교장관은 한국 프랑스 클럽과 프랑스 한국 클럽이 주최하는 한 프랑스 리더스 포럼에서 한 프랑스 관계 1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에호 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2월 외교장관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를 첫 번째로 방문한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3월 18일 금요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취임 후 첫 번째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중국 측과 공유하는 한편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동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한 한중 양국 간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중, 한미, 미중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지난주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은 이번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는 한미중 3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2015 영산 외교인상 시상식이 3월 18일 금요일 개최됩니다. 영산 외교인상은 외교 일선에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의 노고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 영산 외교인상 수상자로는 박노벽 외교부 주 러시아 대사와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6년 제 공관장 회의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6일 수요일 오전 제 공관장들은 국민이 느끼는 재외국민 보호 외교 재하 토론에서 그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오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일정을 가진 후 상암동에 위치한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기술과 장르를 접목한 새로운 융복합 문화 콘텐츠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제 공관장들은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관장들은 이 자리에서 약 260여 개 우리 기업들과의 670여 차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외국 정부의 규제, 인허가 등 해외 진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상담하고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는 생생하고 신뢰성 있는 현지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3월 18일 금요일에는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를 주제로 인사혁신처장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 오후에는 각 지역별로 현안 대응을 위한 분임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부터 진행된 금년도 재공관장 회의는 내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강평과 폐회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뉴스원 황래은 네. 기자입니다. 지금 북한 선박이 여수 해역을 지났다는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외교부에서 파악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로서 관련 동향을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선박이 안보리 제재 선박이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아직 없으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안보리 제재 선박이었다면은 그게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었는데 그걸 혹시 놓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관련 자료를 정보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KBS 조빈나입니다. 예. 북한이 연일 추가 도발 위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안보리 결의 2270에 따르면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이제 자동 안보리가 소집되고 등등의 그런 프로세스가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물론 추가 도발이 없도록 억제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플랜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안보리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응당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월 2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껴서 지금까지 취해온 행동과 셈법을 바꿔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장명훈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행정명령에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좀 차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기대되는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랑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북한의 외국으로의 노동자 송출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명령에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상에 최초로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외화벌이뿐만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에 지금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동향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지금 인권이사회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도 이런 내용을 좀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부 차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네,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 지난 3월 14일에 월요일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초안이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제출되어서 초안이 회람되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내주 3월 23일 또는 3월 24일 채택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지금 결의안 초안이 비공개로 지금 회람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결의문안은 보통 전년도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을 토대로 또 그간의 진전사항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반영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 직접 인권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요. 내일 일본에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독도랑 군위안부 기술 문제를 둘러싸고 좀 갈등이 있어 왔는데 정부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시거나 입장을 전달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그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어떤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해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고노 담화에서 밝힌 바대로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 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서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같은 얘기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 것을 계속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